1905년 11월 17일 덕수궁 중명전. 일본 외교관이 조선 대신들에게 조약문을 내밀고 나라의 외교권이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사라졌다. 조선은 왜 대한제국이 되었고 그 대한제국은 왜 그토록 빨리 실패했는가? 일부 조선 황제를 꿈꾸다. 1897년 10월 고종은 경운궁 덕수궁에서 황제로 즉위하며 조선을 대한제국이라 선포한다. 왜 그랬을까? 이유 1. 속국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260년 넘게 청나라의 번속국이었다. 새 국왕이 즉위할 때마다 청 황제에게 승인을 받아야 했고 자주 외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부 청의 몰락, 일본의 부상. 1894년 청일전쟁. 청나라가 일본에 참패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다. 조선은 이제 완전한 자주국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지만 그 선언이 끝나기도 전에 더 거센 폭풍이 몰려왔다.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삼부 러시아를 기대다. 그리고 을미사변. 명성황후는 일본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 그러자 1895년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해 조선의 국무를 잔인하게 시해한다. 을미사변이다. 고종은 일본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아관파천. 국왕이 나라를 떠나 외국 대사관에 머문다는 믿기 힘든 현실. 사부 대한제국 꿈꾸다. 고종은 황제국을 선포하며 대한제국을 수립한다. 그는 말한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속국도 아니다. 자주독립국이다. 그리고 시작된 광무개혁, 토지조사, 교육, 철도와 전차, 전신망과 우편제도.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려 애썼지만 현실은 속이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오부 국방이 없는 제국. 대한제국에는 군대가 없었다. 아니, 있었다. 하지만 1907년 일본이 군대를 해산시켜버렸다. 고종은 끝까지 개혁을 외쳤지만 돈이 없었고 인재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무기가 없었다. 육부 외교의 마지막 안간힘, 헤이그 특사. 1905년 일본은 고종에게 을사늑약을 강요한다. 조약을 거부한 고종. 하지만 일본은 무력과 협박으로 대신들을 굴복시킨다. 그렇게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한다. 고종은 포기하지 않는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의 특사를 보낸다. 하지만 조선은 외교권이 없다. 이 특사들은 무효다. 일본. 그 외침은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졌고 이준은 회의장도 못 들어가 보고 순국한다. 그리고 고종은 강제 퇴위당한다. 칠부 미국도 일본 편이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 1905년 7월 가스라 일본 총리와 테프트 미국 육군 장관은 비밀리에 이렇게 합의한다.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한다. 대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라. 대한제국의 외교전쟁은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끝나 있었다. 팔부 시작도 전에 끝난 제국. 대한제국은 자주를 외쳤지만 힘이 없었고 국제사회는 냉담했다. 그 근대화는 정치가 실종된 개혁, 무기가 없는 제국, 사람이 없는 시스템이었다. 왜 실패했는가? 그 물음은 이렇게 바꿔야 한다. 힘없는 정의는 의지가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개혁은 결국 외세의 먹잇감이 된다. 자주를 말할 때, 외교를 말할 때, 국방을 말할 때 대한제국의 실패는 지금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될 교훈이다. 타임키퍼. 시간 속에서 길을 찾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